네, 안녕하십니까. 말로 푸는 소소한 일상 말소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최근에 가장 핫한 시장이죠. 나스닥 QQQ 보고 계십니다. 이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관련된 급락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와서 돌아보는 거지만 이때는 정말 시장이 붕괴되는 것처럼 느꼈던 그런 때였죠.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주봉의 100일선은 사실상 터치하면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선인데요. 이때는 주봉의 100일선까지 깨는 위협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사실상은 상당히 위험했다라고 좀 보이고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약 50% 정도 상황입니다. 50% 정도의 수익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깊다고 하더라도 21선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이죠.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을 결국은 다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고점을 찍고 나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QQQ와 S&P 500의 움직임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결국은 나스닥에 있는 대형주들이 QQQ에 있는 대형주들이 S&P 500에도 동일하게 상장되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상은 뉴스케일 파워와 템퍼스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잘 가고 있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케일 파워 좀 모아가고 있고요. 예전에 팔란티어 테크와 비슷한 움직임에서 요 51선이죠. 이 51선을 기준으로 해서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봉상에서는 100일선이 깨져 있는 상태고 200일선 터치하러 오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으나 이 상당히 큰 변동성은 사실상은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AI 관련된 시각에서 비롯된 SMR의 필요성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버블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SMR이 아직 안착된 실적과 이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SMR에 대한 투자는 유니콘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이런 섹터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SMR에 대해서 제가 일정 부분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좀 해봤는데 SMR은 우리 미래 시대에 상당히 필요한 기술입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상 SMR에 대한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물론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결국 필요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주봉인데 이 주봉에서의 100일선 이 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위로 있는 부분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는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버블을 일으키고 이렇게 큰 하락까지도 견뎌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실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SMR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 저의 개인적인 투자의 어떤 방향은 한 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 정도 수준을 기점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싸지면 더 사고 비싸져도 팔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왜 뉴스케일 파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뉴스케일 파워는
그 SMR, 즉 소형 원자로에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클로라는 회사도 있어요. 오클로라는 회사도 있는데 여긴 좀 작은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고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너무 급하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듭니다. 오클로도 같이 모아가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오클로보다는 규모가 더 큰 뉴스케일 파워를 모아가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인 템퍼스 AI. 지금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자리로 오고 있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조금씩 계속 변하는데 이 고점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이게 이 고점에 대한 영역은 사실 이게 되게 박스권이에요. 이 템퍼스 AI 되게 박스권인데 이렇게 박스권이 이제 박스권 깨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템퍼스 AI의 박스권은 이 80불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1차, 2차, 3차 지지선처럼 있겠지만 결국 가장 바닥은 요 큰 파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파도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질 일은 없어요. 이미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을 안 내고 있는 회사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어찌되건 지금 추세적인 하락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빠져주면 많이 빠져질수록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담을 생각이고요. 지금 일봉상의 100일선 거의 도달을 했고 제가 봤을 땐 도달하고 올라가긴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과열된 시장에 대한 고평가 논란, 버블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미래에 대한 유니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매도량은 상당히 거세게 몰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200일선, 65불 정도 선이죠. 이 선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조금 물량을 키울 생각입니다. 지금 상당히 크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를 매수 계획을 잡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제 입장에선 더 좋죠.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갔었죠? 엔비디아는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TSMC도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좀 맥을 못 주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100일선 이미 깨졌고 되게 견고한 회사 주식 중에 하나예요. 월봉을 보시면 사실 이런 작은 이런 하락들은 이렇게 길게 보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주봉으로 봤을 때도 뭐 잠깐 요 정도 빠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트럼프 때 하락이었으니까요.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꾸준히 모아가도 될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ETF로 보통은 이제 미래에 대한 기업들을 다수 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ETF 수준이다. 비팅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오늘 유일하게 구글이 올라주는데, 와, 구글의 상승세 어마어마하죠. 그때 제가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예전에도 매수를 많이 해놨지만, 이때 더 많이 샀었어야 되는데, 더 많이 못 산 게 정말 한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갈 때 샀었어야 돼요. 여기에 부딪혀도 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결국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회사들의 상승세, ETF 포함해서 이런 상승세는 보통 뭐 다른 분야보다는 M2 시장 화폐의 상승 때문입니다. 그 화폐 통화량의 증가는 결국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나 미래를 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의 자금을 몰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QE의 중단이죠. 즉 그 돈을 찍어내는 거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찍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걸 막았던 걸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파월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보수적인 파월이 쓰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은 상당하다라고 좀 보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코인 쪽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애플은 꾸역꾸역, 정말 말 그대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트럼프 때고요. 이게 트럼프 때고, 이때는 뭐 중국과의 사이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 사이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펑펑펑펑 빠집니다. 펑펑펑펑 빠지지만 강력한 매수세로 다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정고점, 그렇죠, 정고점 탈환했고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애플에 대한 주식을 뭐 언제까지 보유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제 인생보다는 더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최근에 되게 움직임 좋죠. 아마존의 움직임은 작지만 천천히 탄탄하게, 뭐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또 이제 조금 반납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갭이라고 하죠. 갭을 채우러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내려오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분들은 뭐 당연히 내려와야 된다라고만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내려올 근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과거의 데이터를 보다 보니 이렇게 큰 갭으로 상승을 하면 이 갭을 메우더라, 이런 그냥 미신 같은 그런 건데, 실제 많이 메우긴 합니다. 테슬라, 요즘에 테슬라의 움직임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사실상은 보통 급등하면 좀 빠져줘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요때 300불 초반에서는 꼭 사야 된다라고 해서 좀 매집을 해놨는데 더 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최근에 아주 그냥 철퇴를 맞았죠. 근데 팔란티어 테크의 수장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수익으로 시장의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 엄청 확장되는 국면이에요.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사실 확장되다가도 이렇게 한 번쯤은 요 하락선을 보통 찍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안 찍고 계속 상승세에 불려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주식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윗상단에 그냥 붙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최근에 하락이 좀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고요. 내려와만 준다면 반드시 살 그 AI의 소프트웨어의 대장격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평가 논란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낮은 가격에서 일정 부분을 또 매도하긴 했었는데 아주 후회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회사는 파는 게 아니다. 벅시어 해서웨이 최근에 2% 이상 상승한 이후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렇게 긴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오르나 했었는데, 역시 벅시어 해서웨이는 믿고 싸면 사면 되는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세죠. 볼린저 밴드에서 살짝 뜨면서 꾸준히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 그래도 이때 하락이 크긴 했어요. 이때 하락이 되게 크긴 했지만, 이 하락은 사실 뭐 벅시어 해서웨이, 제가 주주총회를 갔다 왔지만 벅시어의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 워렌 버핏의 은퇴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렇다고 벅시어 해서웨이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해서 뭐 회사가 뭐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오히려 더 탄탄해지고 조금 더 새로운 어떤 그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더 반영할 수도 있는 기회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면은 사고 싶었는데 역시 기회를 안 주고 넘어가네요.
화이자 마이클 버리가 풋옵션이 아닌 콜옵션을 샀다라는 근데 콜옵션을 살 수밖에 없는 회사죠. 지금 이 와중에 웬 풋옵션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선 풋옵션을 살 수가 없고 여기선 콜옵션밖에 살 수 없는 자리예요. 월봉으로 보면 더 심하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제약 바이오주 중에 대장인 화이자가 오를 거냐라는 부분이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 오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렇게까지 튀었다가 내려온 것도 결국은 이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그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요렇게 보면 좀 어렵고, 그만큼 위로 올라가려면 요 정도 선은 깨줘야, 이 정도 선은 깨줘야 뭐 가든 말든 한다라는 생각은 전 합니다. 솔직히. 이 31불, 32불 정도의 선을 강하게 돌파해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 더 막 치고 올라가기. 그리고 바이오주의 가장 큰 맹점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없이, 그러니까 재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재료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은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인하가 불분명해지면 명확하게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미래를 보고 투자했는데 미래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고요. 4불대가 되면 조금 더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리커전 파머슈티컬스의 사업 계획이 참 좋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지금 세상의 이목을 집중하게 만드는 엔비디아가 유일하게 그래도 계속해서 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또 계속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냐?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의 신뢰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 AI를 활용한 제약 바이오죠. 크게 템퍼스 AI와 뭐 리커전 파머슈티컬스와 히맨 뭐 그게 있어요. 제가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템퍼스 AI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는 서브로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니면 잘 하다가 뭐 화이자 같은 데 먹히겠죠.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롭게 매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한 게 이제 엑선모빌과 쉐브론입니다. 둘 다 중기로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 와 있다라고 좀 보이고, 월봉으로 보면 사실 되게 멀죠. 되게 멀고 지금 고점에서 조금 하락한 정도이지만 그래도 플랫하게 조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엑소모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엑소모빌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져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은 아니네요. 이때 코로나 때니까 이건 빼고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아마 트럼프의 영향이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왜 엑소모빌과 쉐브론을 모으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AI와 동반돼서 상승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결국은 제가 책을 하나 보게 됐었는데 우리 인류의 발전, 그리고 어떤 인류사에서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기다. 전기가 충분히 생산돼서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정말 모든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다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게 꼭 전기라기보다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엑슨모빌과 쉐브론은 상당히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탄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흔들림 없이 꾸준히 갈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200일선, 쉐브론이죠. 쉐브론도 200일선에 도달하면 좀 사주고, 엑소모빌 같은 경우도 200일선에 도달하면 좀 사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저 여기서부터 아마 매집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끌고 가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배당도 잘 해줍니다. 일단 요 정도 수준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좀 관심이 많아진 게 이제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팅이라는 겁니다. 둘 다 퀀텀 컴퓨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 컴퓨터 이 부분이죠. 두 회사가 어디 가서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의 이 차트를 보여줍니다. 사실상 이때 한번 미끄러졌던 적이 있어요. 되게 잘 가다가 한번 빵 미끄러졌고, 이때 미끄러지면서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 배수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막 다 털리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레이저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레이저 이후에 차곡차곡 올라오고 있다. 한 10몇 불, 20몇 불에서 지금 50불, 60, 80불까지 갔었으니까요. 이건 충분히 버블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식시장 안에 있으면서 요런 차트죠. 요런 차트가 나오면 그냥 피해야 된다. 올라타는 건 좋아요. 올라타는 건 좋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걸 또 쉽게 버티긴 힘듭니다. 올라가면 뭐 여기서 좀 팔겠죠. 그러니까 결국 장기 투자를 맘먹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매물대가 있잖아요. 매물대 상단까지 내려오면 투자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분들, 이런 퀀텀 컴퓨팅에 대한 어떤 뭐랄까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고 잘못 껐네. 이분들이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가격에 도달한다고 해서 팔려고 이걸 사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걸 사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장기 보유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내려와서 한 50불 정도만 내려와도 뭐 매집을 시작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딱 박스권 있었잖아요. 딱 봐도 누가 봐도 박스권이죠, 이거. 요 박스권 안에서는 사도 된다. 요 안에선 사도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AI, 양자 컴퓨팅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그 회사인데, 여기는 정말 어렵네요. 이런 주식은 정말 투자하기 어렵죠. 옛날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요렇게 그어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와요, 이 밑에선. 요거 좀 위로 올려야 되겠다. 여기에 맞겠다. 이 선 20불인데 20불 선까지 올라면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특별한 뭐가 없기 전에는 절대 안 옵니다. 내려오면 계속 매물을 받칠 거고요. 그래도 21선이 오면 저는 매집할 것 같습니다. 와주길 바라봐야죠. 오늘 미국 주식 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 잠깐 좀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고요. 100일선에 대한 저항에 부딪혀서 계속 못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못 올라가고 있죠. 일봉으로 봐도 365일선인데, 사실 이 365일선을 지지한다라는 어떤 개념 자체는 상당히 되게 얄팍해요. 솔직히 이 365일선이 주는 어떤 그런 신뢰도는 많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하락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갖고 있지 않다.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 하나 가지고 이 차트와 가격이 결정되는 코인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위험해요. 이 정도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도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마 여기는 그림이 안 될 거고요. 트레이딩 뷰를 가야 그려질 거예요.
제가 이제 3,798이 평균 가격인데 완전 지금 물려 있죠. 엄청나게 물려 있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다. 호라이전털 라인. 요선과 요선. Press and hold to see detailed chart value. Got it. 자,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이 만약에 요 2800선 최근에 거의 3000선 넘어질 뻔했죠. 3000선 넘어져서 2800선까지 오면 저는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2000선까지도 내려오면 이건 그냥 강력 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더리움도 상당히 오래된 코인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기에는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그냥 이제 끝난 거죠. 끝났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때부터는 적립식 투자로 돌아가는 게 맞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상승세가 컸고 그 상승세에 대해서 뭐 저희가 지금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평단이 한 108 정도 됩니다. 108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뭐 108의 문제가 아니죠. 데일라인으로 보면은 정말 간당간당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입니다. 이 98 정도 선 첫 번째 매물대인데 여기 깨졌고 1072라고 제가 그러는데 조금 아니요,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 107 여기도 매물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대는 78 뭐 아니면은 하나를 더 긋는다라고 하면 이게 아니네요. 요거 누르고 요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되게 92K 78K 92K 좀 크지만 어찌됐건 요렇게 이 저항을 받으면서 상하락을 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보시면 얘는 조금 더 올려줘야 되겠다. 이게 맞겠다. 네네네네. 이게 맞겠네요. 요 정도 선을 내려오는 걸 보면서 어디까지 지지할 거냐. 지금 사실 이거 102K에서 98K까지 갔었잖아요. 99K, 뭐 10K. 근데 10K는 마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스탑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실제. 여기가 전 고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깨졌기 때문에 이건 깨지면 분명히 내려옵니다. 근데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은 유동성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소외라는 거는 이쪽으로 들어갈 자금이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내리는 건 누군가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큰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대로 안 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가네요. 결국은 그 사이클대로 갑니다. 주봉 보면 명확하게 보여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없었고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째 어떤 사이클, 이거를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저도 물려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올라갈 게 확실하다라는 개념을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시간봉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봉 보면 여전히 트레이딩 보면 오리지널 뷰로 보면 여전히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 쉽지 않다라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서 매도세 상당히 센 게 하나 들어왔네요. 이거. 네, 맞아요. 지금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뭐 완전 저가 매수한다고 이렇게 들어왔던 매물 벽들이 있는데 조금 이게 15분모 이거 많았죠. 여기도 꽤 많았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가다가 큰 음봉이 빵 뜬다라는 건 누군가 크게 팔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의 시간봉도 여전히 못 올라가고 있다. 오늘도 하락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아무튼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투자가 잘 돼서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